어려웠어요? 배운 적 있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단어는 진짜 쉽게 생각하면 공식이 두 개밖에 없어. 진짜 쉽게 생각하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다야. 어. 근데 진짜 안 풀린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단원이 어려운 이유. 아니, 이 단원이 쉬운 이유. 공식이 두 개밖에 없다. 어. 이 단원이 쉬운 이유. 이 단원이 어려운 이유. 일단 첫 번째, 이 단원이 잠깐만 일단 질문부터 받을게요. 질문이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질문이 없는 친구는 질문이 거의 없을 거고 질문이 많은 친구들은 무지하게 많을 거야. 극과 극일 거예요.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단원이 내 생각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개정되면서 특례 수학에서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음, 이제 좀 체크 좀 하고요. 46 그다음에 특히 여학생들이 이게 내가 여학생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단원이에요. 요 단원이. 음, 평균적으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고 그래서 잠깐만 굉장히 짧게 개념을 아주 라이트하게 하고 좀 갈게요. 라이트하게. 음, 질문이 많구만. 7, 11, 11, 21, 24, 26, 28, 35. 질문 나오는 거 다 다르는구만. 31, 46. 절반이 넘는 것 같은 질문이.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단원에서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단원에서 틀린 이유 일단은 중학교 거 섞여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원주각이라던가 이제 뭐 피타고라스라는 특수각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돌려서 중등기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가? 사인 법칙 언제 써요? 공식에 이미 답이 있어요. 공식에 이미 답이 있어. 공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이 된다는 거에서 일단 첫 번째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느냐.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거나 또는 주어질 때 이때 사인 법칙을 씁니다.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관련된 법칙이 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거야. 구하고자 하는 녀석하고 주어진 것을 합쳐서 변이 변은 사이드라고 하죠. 변이 두 개 있고 각이 앵글이 두 개 있으면은 사인 법칙을 쓴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각 A를 주고 각 B를 주고 변 B의 길이를 준 다음에 A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인 거야. 자 이랬을 때는 사인 법칙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진짜 이런 경우가 많다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때는 쓰는 거고 이때 말고도 이제 여기 위에 해당되시면 사용을 하는 거야. 자 대부분 언제일 때 사용을 하냐면 ASA 조건 알지? 삼각형이 ASA 조건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이때 보통 사인 법칙을 씁니다.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공식에 이미 답이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에다가 코사인 C를 뺀 거잖아. 그럼 여기 공식에서도 변의 길이가 3개 있고 각이 끼인 각이 하나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언제 쓰냐면 이게 구해야 되는 조건하고 내가 어떻게 돼? 주어진 조건을 다 합쳤을 때 변의 길이가 3개고 그러니까 변이 3개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 주어진 거 합쳤을 때 변이 3개고 각이 1개일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언제일 때 쓰느냐.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SSS 조건일 때 변이 3개 딱 주어지고 각을 구하세요. 이때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이때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고 아니면은 삼각형이 ASA 조건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SAS 조건을 근데 이것도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을 때야. 이게 A가 끼인 각일 때. 이 A가 끼인 각일 때. 이때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이러시면은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거.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쓴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문제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죠. 이거 말고 이게 헷갈려서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중학교 기본기가 부족해서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반지 이름이 이거고 AC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몇 dak으로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 여기를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3A라고 둘 수 있고 여기 길이를 뭐라고 둘 수 있어? A라고 둘 수 있지. 자, 그러면 요쪽 길이를 A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 왜냐? 어찌됐든 간에 요 삼각형은 여기 길이를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어떻게 돼? 하나의 분수로 나타냈고 삼각형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일단은 ASA 조건으로 SAS가 뭔지는 알지? SAS 조건이 SAS 처음 들어봤다. 손. SAS라는 게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어봤다. 손. 없으시죠? 삼각형이 SAS 조건으로 삼각형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 삼각형이 이쪽 길이를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공감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를 이제 나타내시게 되면 x제곱은 코사인 법칙 먼저 쓰는 거야. 2 곱하기 3a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60도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2분의 1이죠? 계산하시게 되면은 얼마요? 7a 제곱인가? 그래서 x는 루트 7a가 나옵니다. x를 루트 7a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대변 대각관계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외접원의 반지름에 의해서 사인 a분의 루트 7a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2r이 되겠다. 그죠? 14가 된다라는 거지. 각 a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60도니까 이 친구 루트 7a는 14 곱하기 사인 a가 3분의 파이니까 60도죠. 계산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1분의 루트 3이니까 7 루트 3이 되어서 계산하시면 이 친구 a의 길이가 루트 21이 나오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 AC 길이가 안 나오잖아.
요거 BC 길이 아니야? A 길이 구했죠. A 길이 구하는 거지. A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문제는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친구 A를 구하는 거니까 A가 윤석 루트 21. 2번이 정답이다.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이거 왜 이렇게 푸는지 이해됐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삼각형이 사스 조건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모든 길이를 A로 통일시켜 준 다음에 대변 대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인 법칙을 쓴 거야. 내가 왜 이때 이 공식을 쓰고 왜 이때 이 공식을 썼는지를 감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근거를 붙여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떠한 근거로 내가 이 공식을 적용했다라는 걸 항상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져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음, 지금 이렇게 돼 있나요?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들을 다 표시를 해주면 여기 길이가 6이고요. 이쪽 길이도 6이죠. 여기 길이 6이고 이쪽 길이도 6이 나오시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AC 길이는 10이고요. 그렇죠? AC 길이는 1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15네요. 이쪽 길이 4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BC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 핵심이고요. 잘 봐. 자, 그러면은 잘 봐. 요 삼각형은 이 삼각형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어. 그치? 근데 요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죠. 자, 무슨 조건으로 결정되어 있어? SSS 조건으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치? SSS 조건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내가 이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잘 봐. 그러면 SSS 조건에서 각 A를 구할 수 있어요. 뭐를 이용해서? 자, SSS에서 내가 A를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된다.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을 구할 수가 있는데 각 여기 구할까 여기 구할까 여기 구할까가 좀 의문이잖아. 그치? 요 세 군데 중에 어디를 구할까를 보시게 된다면 요 BC를 끼고 있는 전체 삼각형을 딱 봤었을 때 각 A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돼. 그치? 그래서 요 SSS 조건에서 코사인 법칙을 각 A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A는 이렇게 되잖아요. 공식을 이용하면 이 BC잖아. 이 BC에다가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루트 15의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계산을 했을 때 이 친구가 36 더하기 36 더하기 빼기 15가 되겠고 이거 2 곱하기 6 곱하기 6을 이따 계산하자. 그러면 72에서 15로 뺀 거니까 72 빼기 15하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약해. 72 빼기 15가 안 돼. 57이죠? 이게 계산이면 안 되냐? 요거 뭐의 배수야? 3의 배수죠? 그럼 3 하나만 딱 약분해봐. 3 하나만 딱 약분하면 얼마야? 19로 나오네요. 그치? 19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24분의 19. 자, 사인을 계산을 했고요. 코사인을 계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삼각형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 BC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가? b제곱에다가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bc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코사인 a 해주면 되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36에다가 100을 더해주고 빼기 어떻게 해주냐면 2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a는 아까 구했죠. 24분의 19 이렇게 구했고요. 최대한 약분을 좀 쳐주시게 되면은 요거 약분 치면은 요렇게 남겠네요. 그치? 그러면 19 곱하기 5 하시게 되면 얼마야? 95죠. 95. 앞에 거 두 개 계산하면은 136. 그러면 136 빼기 95 해주시면 41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루트 41이 정답이 되겠다. 질문하시고 되셨나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되셨죠?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왜 저번에 반지름 나왔어? 사인 법칙을 쓸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둘레라고 했으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 이용해서 사인 A를 뭘로 바꾸자? 사인 A를 2R분의 A로 바꿀 수 있죠. 만약에 이 공식을 외우기 싫다면 난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걸 안 외웠어.
암기하는 거는 그 공쌤이 어떻게든 고등학교 때는 공식 암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공식 어떻게든 안 암기하고 싶어 가지고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요렇게 사인 법칙 쓰고 변형해서 썼어요. 변형해서 쓰면 요렇게 나옵니다. 사인 A를 요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A를 2R분의 A로 바꿔주시고 사인 B를 2R분의 B로 바꿔주고 사인 C를 2R분의 C로 바꿔주신 다음에 2분의 5가 된대요. 그런 다음에 반지름의 외접원의 반지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12분의 A뿔 B뿔 C가 2분의 5가 된다는 거니까 곱하시게 되면 정답은 32 정답이 되겠죠.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됐죠? 네. 2R요. 반지름 6. 됐죠? 다음 문제 가도 되나요? 쌤, 내접하는 삼각형이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잘 붙여야 되는데 자, 도형은 이름 붙이기 놀이라고 했어. 요 원의 이름이 외접원이고요. 요 안에 있는 삼각형 이름이 내접 삼각형이에요. 자,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 삼각형의 이름은 외접 삼각형이고 상대적인 거야. 안에 있는 삼각형 원은 내접 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외접원이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 자, 그 다음. 자, 20번 보도록 하죠. 중근을 가진대. 판별식 씁시다. 개수가 예죠. b제곱 짝수 공식 쓸게요. 여기까지가 개수죠. 그럼 짝수 공식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반띵에 제곱하셔야 되겠죠. 요 반띵의 전체 제곱 빼기 AC 하시게 되면 요렇게 되죠. 얘가 빵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이 친구 제곱하시게 되면 4b 제곱 사인 제곱 삐뿔 C인데 삐뿔 C는 내각의 합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180도 마이너스 A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제곱 받았네. 자, 그런 다음에 4를 약분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4를 약분. 그러면 요것도 각변환 공식 이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 친구가 2, 4분면 각이고 사인 그대로 되죠. A, 이더 그대로 해주시게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요 B 제곱 아니죠. 그냥 B죠. 자, 요렇게 됩니다. 계산을 하시면 요거 인수분해가 기본이야. 는 0인데 어, 요 녀석이 0이거나 요 녀석이 0이에요. 근데 각 A는 0도하고 파이 사이죠. 1사분면각 아니면 2사분면각인데 1사분면각하고 2사분면각에서는 사인이 어떻게 되는가? 사인 그래프는 함수값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B랑 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친구 있나요? 괜찮나요? 빠른가요? 빠르면 얘기하세요. 빠르면 얘기하시고요. 요즘에 채팅이 너무, 요즘에 좀 슬픈 게, 요즘에 좀 슬픈 게, 댓글이 안 달려요. 유튜브에.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어. 선생님 너무 수업을 잘하세요. 막 이러면. 어. 선생님 너무 수업을 잘하세요. 말하던가. 아니면, 와, 지렸다. 와, 유료 광고 누구야? 유료 광고. 천에. 저 새끼 천에. 와, 아니, 뭐 댓글 달아라라는 게 뭐 유료 광고야. 어? 와, 지렸다.
막 그런 거 뭐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와 이거를 저렇게 쉽게 풀다니. 어, 어, 뭐 이런 거 댓글을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네. 민심 조작이라고요? 허허. 야,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야, 요 정도는. 자, 요거 이제 2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요 두 개는 공식으로도 많이 외우죠. 요거 두 개는 공식으로도 많이 외웁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원래 공식이 그 내저번의 반지름이라고 했었을 때 2분의 1에 A뿔, B뿔, C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녀석이 원래는 반지름 요거 되잖아. 요거 A 대신에 뭘로 바꿔주면은 ER sin A, ER sin B, ER sin C로 이렇게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요 2번 공식이 증명이 되죠. 그리고 이 3번 공식 변형해주면 4번 공식도 나오죠. 그치? 요게 쌉소리죠. 여기 이게 되려면 여기에 2분의 1이 붙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어요.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 21번 되셨나요? 빠른가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다음으로 갈게요. 24번요. 음,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잖아. 여기 길이거든? 그리고 여기 길이를 x라고 뒀을 때 결국 x하고 150도는 대변 대각 관계이기 때문에 사인 150도의 대변이 x가 되겠고 그 녀석은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 10이 되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사인 150도인데 사인 150도는 사인 함수 대칭성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150도하고 같은 사인 삼각함수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10m가 정답이 됩니다. 요렇게 푸셔도 되고 뭐 좀 약간 이게 결국에는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잖아. 약간 좀 간지나게 푼다면 요런 것도 가능해. 자, 어떤 식으로도 가능하냐면 자, 요렇게 쭉 이었을 때 잘 봐. 요 150도가 뭐가 되냐면 원주각이 되거든. 그럼 150도의 호가 이거잖아. 그 요 친구 중심각이 몇 도가 나오는 거야? 이 150도의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 해당되시는 얼마가 나오시게 되겠다. 여기 중심각이 300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 여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60도니까 이렇게 이었을 때 뭐가 되겠다. 얘가 정삼각형이 되니까 뭐 3번이 정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야 이렇게 푸는 새끼가 누가 있겠어? 그냥 사인 법칙 쓰지. 어? 이거는 풀고 나서 아 이렇게도 한번 장난질 쳐보자 뭐 이런 거야.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오씨 이게 딱 보임. 그게 이상한 거지. 음. 이런 풀고 나서 이런 짓거리도 한번 해보는 거야. 음. 자, 요거 착시가 보이는데 요 90도 아닙니다. 요렇게 이었을 때가 얘가 90도죠. 착시가 생기는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요 반지름이 좀 나오네요. 보조선 외접원 ABC의 외접원의 반지. 일단은 요 BC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요 BC 길이를 A라고 두신다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a제곱은 어떻게 되는가? a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a 하시게 되면은 코사인 a가 2분의 1이죠. 계산하셨을 때 4 더하기 36 빼기 1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얘가 28 이렇게 나오나요? a제곱이. 그러면 a는 루트 28이 되겠고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사인 A분의 A가 2R이 될 테니까 공식에다가 집어 넣으시게 되면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겠고 얘가 루트 28이 되니까 이 녀석이 2R. 계산하시면 루트 3분의 4 루트 7이 2R이 되시니까 요거 약분시켜 주면은 요렇게 되고, 그러면 R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8이 나오시게 되겠네요. 그래서 3R 제곱은 얼마로 계산된다? 28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풀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답만 나오면 되죠, 뭐. 답만 나오면 되지. 이렇게 다양한 풀이가 있으면 좋다는 거야. 다양하게 풀면 좋은 거죠. 자, 요렇게 이으면 여기 직각이죠. 요거 수선을 보조선으로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죠. 그러면 요 친구의 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요 친구의 지름이 얼마로 나오게 된다? 요 친구가 4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원의 반지름은 2가 되시고요. 요쪽 길이가 그러면 자동으로 얼마로 나오시니까 2로 나오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이 나오시게 되어서 제곱해서 더하면 4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하시면은 33,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요 보조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원에서 내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원에서 보조선은 몇 개 있다고 했어? 3개 있다고 했지? 반지름, 수선, 중심 사이 거리인데 이 수선을 거의 대부분 이제 피타 돌리려고 긋는데, 그러니까 원주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원주각을 잘 못해. 그러니까 원에서 보조선에서, 그러니까 지름이 이렇게 있을 때 말이야. 지름이 요딴 식으로 있을 때, 아이고, 그림이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게 지름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보조선으로 못 그어야 돼. 잘. 요거를 보조선으로 잘 못 그는다고. 요거를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애들 생각보다 잘 못 긋습니다. 요 보조선을. 선생님, 이거 저는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던 친구들이 이 보조선을 못 그어요. 그죠?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녀석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인 DAC가 나왔나요? 여기서 외접원의 DAB가 나왔네요. DAB가 나왔고 DAC를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요 녀석을 알파라고 두고요. 요 녀석을 베타라고 뒀을 때 사인 알파분의 2 대변 대각 관계죠. 알파랑 2cm가 요 삼각형 DCA에서 사인 법칙 쓴 거야. 이 친구도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사인 베타분의 5도 2R이 되죠. 삼각형 DAB에서 사인 법칙 쓴 거야. 근데 요 두 삼각형의 외접원이 같으니까 요 두 좌변끼리 같겠죠.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를 사인 베타가 10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분의 7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용하시면 분모분자 10 곱하시면 7분의 50이 되어서 대각선으로 확 곱하시면은 50 사인 알파가 14가 되고요. 정답은 50분의 14가
되겠네요. 자, 되셨나요?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쉬워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쉬워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굉장히 어려워해. 왜 쉽냐? 공식이 두 개밖에 없어. 사인 법칙 쓸까? 코사인 법칙 쓸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아, 그리고 보조선은 자, 봐. 지금까지 푸는데 보조선이 두 개 이상 있어? 보조선 두 개 이상 있어요? 없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보조선 3개 이상은 경시대회급이야. 다시. 고등학교에 거의 안 나오고요. 중학교, 혹시 너네 친구들 중에서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했던 친구들 있지? 아마 친구들 중에서 있을 수 있어.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중등기야, 올림피아드 이런 데 나가야 되거든요. 입상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자물쇠반이라고 해서 과학고등학교 가기 전에 지하 깊은 곳에 자물쇠로 잠긴 상태로 12시간 이상씩 도형 문제를 풀어요. 막 그렇게 훈련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제 그런 올림피아드급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한국 경시대 문제라든가 국제 올림피아드 문제급 도형 문제들이 보조선 3개 이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헤론의 공식이 이제 뭐 굉장히 그지 같은 뭐 그때 잠깐 뭐 설명하기도 했지만은 뭐 메넬라우스 정리, 뭐 체바 정리 뭐 이런 거 써야 되고 막 그지 같은 공식들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는 경시대급 문제예요. 고등학교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도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 보조선 한 개지. 내가 보조선을 2개 그었으면 문제 풀다가 잘못 풀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도형 문제는 절대로 볼펜으로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푸는 감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형 문제를 푸는 감각은 보조선을 긋고 지우고 긋고 지우고 긋고 지우고 해야 되는 거야. 왜냐? 보조선 2개 이상 그었으면 내가 잘못 푼 거야. 그거는. 최소한의 보조선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조선 한 개짜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하셔야 돼요. 기본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보조선 2개부터는 외우세요. 그냥.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럴 거야. 야, 이거는 보조선 2개 그어야 돼. 근데 이게 실전에서 가면 보조선 2개를 긋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보조선 2개 이상 그냥 암기하세요. 보조선 한 개짜리는 감각적으로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떻게 돼? 요 보조선을 그을 때 근거를 계속 붙여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제발 도형 특히 못하는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길이 모든 각도 다 구하려고 해요. 그럼 도형이 새까매진단 말이야.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구하고자 하는 거하고 주어진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최소한의 각도와 최소한의 길이를 구해서 푸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풀이야. 막 여기에 있는 모든 길이들 여기 있는 모든 길이들 다 구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남학생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 직각삼각형이네 이런 거 그러니까 선입견 가지고 문제 보지 마세요. 요거 직각삼각형 같은데 뭐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알겠지? 문제 푸는데 독이야. 그런 것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그리고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셔야 돼요. 자, 요 문제도 보도록 하죠.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잖아. 그치? 구하고 하는 게 왜 저번에 자,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봐야 돼요.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도형 보고 구하고자 하는 거 봐. 왜 저번에 반지름이지? 그럼 사인 법칙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 돼?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사인 법칙을 쓰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 3의 대변인 각 A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 B 플 C를 어떻게 되는가? 사인 A로 통일시켜주고 각변환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그대로 코사인 A지. 코사인 A이긴 한데 어떻게 되는가? 부호가 2, 3명 각이라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 A가 4분의 3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은 사인 A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잖아. 그러면 4분의 1로 나오겠지. 근데 사인은 1사분면이든 2사분면이든 무조건 양수로 나오지. 2분의 1로 나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A분의 A가 어떻게 계산돼? 분모는 2분의 1이고 분자는 어떻게 돼? 3인데 이 친구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니까 계산하시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은 3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문아 이 친구 이해되셨나요? 구하고자 일단 도형을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보자. 최소한의 길이와 최소한의 각도만 구해서 구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강박등처럼. 오늘도 보조선 2개를 거의 안 그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숙제하신 것 중에 보조선 2개 이상 그려진 거 있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잘못 풀었구나. 맞췄어도 틀린 거야. 자, 요 녀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녀석도 31번. 자, 준영이가 A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초속 2m/s로 돌아서 한 바퀴 돈 다음에 A 돌아오는데 T초 걸렸을 때 T를 구하세요. 자, T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속시 이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초속이 2m/s니까 거리는 2t가 되겠죠. 이 거리는 또 뭐를 의미하냐면 이 사각형의 둘레를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결국에는 이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는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 선분 CD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있지. 그럼 결국에 뭐를 구하자는 얘기냐면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와닿죠? 자, 그럼 선분 C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음, 일단은 보조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요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AC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AC 제곱은 20의 제곱 더하기 3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0 곱하기 32에다가 코사인 60이니까 코사인 60이 2분의 1이죠. 계산을 하시게 되면 400 32제곱 어떻게 되냐? 32제곱이 얘가 1024잖아. 20승이니까. 그리고 얘는 2분의 1 곱하시게 되면 32 곱하기 640 되겠네? 계산하시게 되면은 얼마요? 400 더하기 1024 빼기 640 하시면은 784인가요? 784? 요거 28의 제곱이래요. AC는 28. 여기 길이가 28이 나오게 됩니다. 정삼각형 만들면 안 되냐고요? 정삼각형이 어디 나오죠? 음, 뭐 이렇게 만들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보조선이 더 늘어나죠. 그 선생님은 보조선이 늘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되긴 하겠구나. 보조선을 2개 긋는 거를 지향합니다. 최소한의 보조선으로 풀게요. 좋은 풀이긴 한데 약간 좀 일반적인 풀이는 아니죠.
만약에 여기 60도에서 45도로 바꿨을 때는 적용하기 힘든 풀이죠. 그지? 여기가 45도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정삼각형 만들어서 푸는 풀이 뭐 나쁘지 않은 풀인 것 같죠? 음. 일반적인 풀이로 할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150도라는 걸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하시는 친구들 있을까 분명. 여기가 왜 150도예요? 하시는 친구들은 필기를 하세요. 내접 사각형의 성질인데요. 은근 많이 쓰이는 성질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내접 사각형에서 요 마주 보고 있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요거는 조금 여기 120도겠네요. 그러면 150도란다, 120도.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잖아요. 그냥 요렇게 그냥 코사인 법칙 두 번 쓰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보조선으로 봅시다. 그러면 삼각형 AD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요 녀석 28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12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28의 제곱은 784가 됩니다. 144고요. 그리고 플러스 12x로 되겠죠. 이항해 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이거 얼마냐? 784 빼기 144 640이네요. 얘는 32 곱하기 20이죠. 요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x는 20 나옵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20이니까 요 둘레 길이가 얼마가 돼? 요 둘레 길이가 12 더하기 20 더하기 32 더하기 20이니까 요거 84가 되겠네요. 그렇죠? 84가 되어서 정답은 4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인 법칙으로 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으로 얘가 120도라는 걸 끄집어낼 수는 있죠. 매저번의 반지름 정도는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길이를 알고 있는 요각 원주각이라던가 요 원주각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도리가 없죠. 그렇죠. 네. 주어진 각도가 현 호 CD에 대한 원주각이라던가 중심각들을 구하기가 불가능한 구조라서 사인 법칙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코사인 법칙으로 조져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코사인 법칙을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특수각이 아닌 거를 쪼개었을 때 요 삼각형들이 이 삼각형이 또 ASA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어떻게 돼? 구해야 되는 그 길이가 주어진 거를 다 합쳤을 때 각 하나 변 색이니까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구나. 이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너네들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 있잖아. 도형 잘 푸는 친구들이 도형 잘하는 친구. 도형 잘하는 친구들을 보고 와,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 도형은요. 내가 봤을 때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두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직관하고 논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직관이 사실은 어디에서 오냐면 경험에서 오게 돼요. 논리는요, 이성의 파트야. 논리는 이성의 파트예요. 직관은 경험의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팔팔팔팔 물을 끓고 있는 주전자를 손을 한번 대어봐야 아, 저 주전자는 위험하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게 돼. 그래서 다음부터는 팔팔팔팔 끓는 주전자에 손을 갖다 대지 않는 거잖아. 그치,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도형 문제는 많이 푼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는 저 친구는 저 보조선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긋지라는 거를 제가 머리가 좋아서 잘 푼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렇게 생긴 비슷한 문제를 수없이 많이 풀면서 저런 비슷한 보조선을 느낌적으로 저렇게 그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도형은 훈련으로 경험을 쌓아서 직관력을 향상시키는 게 가능해요. 오히려 더 안 되는 파트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IQ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대수, 기하, 해석 기하, 추론 영역 중에서 그 다음에 통계, 확통, 수학을 요 5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요 5개 파트 중에서 IQ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녀석. 얘가 1위고요. 얘가 2위예요. 확통하고 추론 파트가 IQ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연구 결론이 나왔어. 기하가 아니라고. 기하는 훈련으로 배울 수 있고요. 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 지식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확통은 수능 시험에서 어렵게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례 수학도 마찬가지야. 어렵게 출제가 안 돼. 교수님들도 굉장히 잘 알아. 교수님도 이거 어렵게 출제하면 누가 유리하다. 타고난 친구들이 유리하다는 걸 교수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훈련으로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만 출제를 하는 거야, 확통은. 그래서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확통은. 어렵게 절대 못 내. 추론 파트도 마찬가지로 규칙성은 등차등비밖에 안 물어보는 거야. 막 너네들 그런 거 있잖아. 뭐 IQ 150은 맞출 수 있는 규칙성을 맞추세요. 뭐 이런 거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내가 도형을 못하네? 아씨,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 성적에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도형은 훈련의 파트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훈련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합니다. 수진이 왔어요? 동아 왔어? 자,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 32번 같은 경우는 32번. 자, 32번의 경우는 일단은 요 외접원의 반지름, 그렇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나 조건에 사인이 있으니까 일단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가조건을 보시게 되면 요 원의 넓이 공식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반지름의 제곱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반지름의 곱이니까 약간 변형식 감성이죠. 나 조건을 보시게 되면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AB의 길이를 x라고 뒀을 때 요 사인 APA를 요 2R분의 x로 바꿔줄 수 있죠. 좌변을. 우변을 2R분의 x로 마찬가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루트 2가 곱해져 있네요. 그럼 요거를 한 문자로 통일시켜 줄 수 있겠는데 약분해주고 계산해주면은 R2는 루트 2R1이 된다. 요거를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죠. 대입하시게 되면 R1 제곱 더하기 2R1 제곱이 27이니까 R1은 3이 되겠고 R2는 루트 2 곱하기 3 되니까 곱하시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질문하실 친구 되셨나요? 좀 빨랐나요? 괜찮나요? 괜찮죠? 빨랐나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요건가요? 마찬가지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인 A를 구할 수 있겠죠. 파이 마이너스 A를 이용하면 각변환을 썼을 때 사인 A의 제곱이 됩니다. 좌변이. 그리고 A는 1, 4분면, 2, 4분면 각이기 때문에 둘 다 사인이 양수로 나오죠. 5분의 4가 되고요. 그러면 사인 A분의 선분 BC 요거 길이가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선분 BC의 길이는 30 곱하기 사인 A니까 5분의 4 계산하시게 되면 정답 4번이 되겠죠. 빠른가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요 식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뭘로 나눌 수 있냐면 비례식에서 A, B, C를 나눌 수 있죠. 자, 나눠보시면 C분의 1대 A분의 1대 B분의 1이 6대 8대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역수 취하면은 C 대 A 대 B는 6분의 1대 8분의 1대 9분의 1이 된다는 거. 요 비례식에다가 동일하게 72를 곱하시게 되면 8대 9 아니지 12대 9대 8이 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C는 12K로 두고 A는 9K로 두고 B는 8K로 두면 문자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요거는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로 바꿀 수 있고요. 분모 문자 2R 곱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문자 K로 통일시키게 되면 분자는 9K 더하기 8K, 분모는 12K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빠른가요? 괜찮나요? 괜찮음? 이 정도 괜찮음? 비례식은 동일한 숫자나 문자를 곱하고 나누어도 그 비가 바뀌지 않습니다. 비례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41번. 결국에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네. 음, 일단은 BC 길이를 알면은 BC 길이를 구할 수만 있으면 sin A를 구할 수 있으니까 2R을 구할 수 있겠죠. BC만 구하면 돼. 그럼 sin A는 여기서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구한 거야. 이렇게 구한 거예요. 집어넣어서. 암산했고요. 그래서 BC만 구하면 돼요. 그럼 BC 길이는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죠. 여기 길이 x라고 두고 여기 길이가 5고 여기 길이가 6이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x제곱은 5제곱 더하기 6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A 25 더하기 36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A 5분의 3 약분해 주시고 계산하시게 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61인가요? 61 빼기 36 계산하시게 되면 35가 되죠. 그래서 x는 루트 35 맞죠? 계산 맞지? 25라고요? 25네? 그럼 5 나오겠네요. 그러면 BC 길이가 5 나오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2R 그러면 R은 8분의 25 그러면 16R은 정답은 50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4번은요. 요 녀석의 넓이인가요? 음, 일단은 외접원의 반지름만 구할 수가 있다면 여기 각도가 중심각이잖아요. 그렇지. 호, 네, 각도의 이름을 잘 붙여야 돼. 얘는 호 AD의 중심각인데 호 AD의 원주각이 8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죠. 2배인. 여기도 2배인 어떻게 되는 거야? 2배인 3분의 파이가 되겠고 얘는 바로 보이죠? 얘가 정삼각형이지. 왜요? 하면 죽는다. 꼭지각이 60도고요.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이 60도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밖에 없죠. 그럼 여기 길이가 3cm잖아, 전부 다. 반지름. 반지름 3인 거 나오죠? 그러면
사각형 넓이는 삼각형 AOD 더하기 삼각형 DOC 더하시게 되면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1에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 3분의 8 2분의 9로 묶으면은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1로 묶으시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빠른가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빠르면 얘기하세요. 삼각형 ABC에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세요. 45번이고요. 요 삼각형은 요거 2R분의 변의 길이로 최대한 바꿉시다. 변의 길이로 바꾸셔야 거의 삼각형 모든 공식은 변의 길이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는 코사인 법칙 이용합시다. 2AB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약분을 쳐주면요. 요렇게 약분됩니다. 그렇죠? 양변에 A제곱 곱하시게 되면 A제곱은 요렇게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 얘가 0이겠죠? 얘는 0이 아니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되셨나요? 빠른가요? 괜찮나요?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쓴 거야, 그냥. 46번은 46번은 요것도 각변환 공식 하시면은 A 코사인 A는 B 코사인 B 요렇게 되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 씁시다. 얘도 EBC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B AC A제곱 C제곱 B제곱 약분 되나요? 요거 C 양변에 C 곱하고 양변에 2 곱하면 약분 되죠? 그 다음에 양변에 A, B를 곱하시게 되면 서로 약분이 되어서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전개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쵸? 이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항할게. 요렇게가 인수분해 되죠. 1, 4번 항은 합차로 인수분해주고 방정식의 기본은 인수분해라고 했어요.
요 뒤에 항은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되니까 얘가 0은 될 수 없죠. 문제에서 A, B가 다르대. 얘가 0 돼야 되겠죠. 그래서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정답 3번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8번인가요? 음, 8번은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풀이는 여기가 이제 각각의 선분의 길이들을 다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변 3개 각 하나니까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삼각형 AMN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 루트 5 제곱, 루트 5 제곱, 루트 2의 제곱 계산하시면은 10분의 8이 된다. 5분의 4가 되겠네요. 각변환하시면은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니까 2개 빼시면은 정답 4번이 되겠다. 잠깐만. A-B가 얘 0이 아니라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됐죠? 만약에 요 조건이 없으면 답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나 또는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시면 또 오답입니다. 여기서 다른 풀이는 이제 미적으로 푸시게 되면 미적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요. 알파라고 두시면 사인 세타는 사인 어떻게 되는가, 사인 말고 코사인을 구하자. 코사인을 좀 넣게.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90도 빼기 2알파가 되고 각변환하시면은 사인 2알파가 되죠. 백악 공식 이용하면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인데 사인 알파가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1이니까 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이고요. 코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2가 되어서 5분의 4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고 그러면 각변화하시면 코사인 2알파죠. 코사인 백악 공식 이용하셔도 동일하게 코코마 싸싸죠. 동일하게 루트 5분의 2의 제곱 빼기 루트 5분의 1의 제곱 하시면 5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적분의 백악 공식을 이용을 하셔서 푸셔도 돼요. 풀이가 2개 있으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얘 좌표 평면으로 둬서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니까 두 예각이 이루는 각 이용해서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죠. 그렇지? 뭐 이거는 뭐 자율입니다.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나왔네요. DB가 나왔고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요거 어떻게 했더라? 잠시만요. 요거 어떻게 썼지? DB가 4고. 음,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풀이는 다양하게 풀 수 있어요. 일단은 직관적으로 보시면, 직관적으로 요 보조선을 긋고 싶어요. 보조선을 최소로 해서 그을게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죠. 그러면 닮은 뭐예요? 닮은 뭐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몇 대 몇 닮음이다? 3대 4 닮음이죠. 그러면 3대 4죠. 보여? 3대 4.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겠죠. 닮음을 이용하시면 3대 1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런데 얘가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K가 3이죠. 최소한의 보조선으로 봅시다. 접선의 길이로 여기 길이가 같죠? 여기가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9고 여기 길이도 접선의 길이로 같죠? 여기 길이 x로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4cm 살짝 지울게요. 이제 헷갈리니까. 그러면 요렇게 보조서 2개짜리죠. 이거 외워야지. 그러면 요렇게가 3cm, 3cm죠? 그렇죠? 3cm. 그러면 요거 피타 돌리면은 x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x 플러스 9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전개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미항하시게 되면 얼마냐? 상수가 계산이 안 되네. 144 빼기 81 더하기 9, 72.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면은 6인가요? x가 6이구만.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15고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죠.
그림 이상하다. 자, 편안, 불편, 불편. 아이고, 불편. 여기다,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불편하네요. 원을 먼저 그릴 거야.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15가 되고 원의 넓이를 구하시면은 답이 안 나오지? ADC구나. 망했네요. 이 직각삼각형 넓이가 아니라 ADC의 외접원의 넓이구나. ADC. 그러면 ADC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아, 요거는 따로 또 구해야 되네. 굉장히 문제가 역겹네요. 여기 길이가 얘가 이제 6이니까 여기가 5 나오죠. CD 길이가 5 나오고. 그렇죠? 삼각형 밑에 다시 그려볼까? CD 길이 5 나오고 여기 길이 12 나오고 AD 길이는 피타 돌리면 나오죠. 피타 돌리면은 12하고 4 피타 돌리면은 12하고 4 피타 돌리면 4루트 10인가요? 그렇죠? 어디 길이를 코사인 법칙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 여기 각도로 코사인 법칙 써볼까요? 아, 근데 사인 법칙을 C를 알잖아. 사인 C를 구할 수 있죠. 이걸로 구해지지. 사인 C는 밑변을 15로 보면 높이가 12죠. 5분의 4입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C분의 4루트 10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계산하시게 되면 2분의 5루트 10이 반지름. 제곱해서 구하시게 되면 정답은 1번. 되셨나요? 조금 어렵죠? 일단은 최소한의 보조선과 최소한의 도형으로 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플한 게 가장 베스트야. 아무리 좋은 풀이더라도 너무 복잡하면 다음에 똑같이 못 풀어요. 최소한의 보조선과 최소한의 길이를 구해서 구하려고 했어요. 됐죠? 너무 어려웠나요? 빠른가요? 괜찮나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요거를 볼까요? AB하고 BC의 최대값, AB 더하기 BC의 최대값. DBC, DBC. DBC는 여각이죠. 90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각, 그쵸? 세타 여각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요 삼각형 사인 법칙 친구 같아. 그치? 삼각형 ABC를 사인 법칙 이용한 것 같고요. 그럼 이 친구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되고, CD. 요거는 삼각형 BCD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요 공식 사인 법칙 먼저 쓰자.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분의 CD가 6이 나오고, 그래서 CD는 6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6 코사인 세타라고 하시는 2, 3번 중에서 찍어야 되겠고,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AB는 2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수원으로 설명이 되나? 이게 수원으로 설명돼요? 이게 아니 풀 수는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라 이 교육과정 밖의 걸로 설명해야 돼서 그러니까 45도일 때 최대가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45도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수원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수원으로 설명이 된다고? 그 해설지에는 단위원의 x좌표, y좌표로 풀었는데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네요. 원래는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원래는 이 예전 교육 과정인데 그냥 이거는 45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단위 원에다 놓고 푸는 것도 사실 역겨워요. 이거는 이건 오답하지 마세요. 여기 나까지 맞추는 거에만 의의를 둡시다.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세타가 45도일 때 최대라는 것만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굉장히 역겨워요. 6루트 2로 나눠요. 묶어요.
그러면 굉장히 역겨울 수 있어. 됐니? 자, 그럼 이렇게 묶은 다음에 자, 뭔 짓을 하냐면 이 친구가 코사인 45도랑 같지? 이 친구가 사인 45도랑 같지?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이렇게 되지. 그럼 뭐가 되냐면 사코플 코사가 되잖아. 그럼 요렇게 되죠. 그리고 요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죠. 범위가. 그래서 이 친구의 최대 최소는 6루트 2하고 마이너스 6루트 2 사이다. 이거 예전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빠졌어요.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거 예전 교육과정 내용이라 설명 안 할래요. 이거는 에바야. 이렇게 풀지 마세요.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아씨 집합도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남으면 집합 좀 오늘 좀 설명을 할게요. 집합 기본 개념은. 그리고 마표 교과서 수학 하를 좀 쓸 겁니다. 미리 프린트 해오셔도 되고요. 구입하신 친구들은 그거 이용해서 보셔도 돼요. 따로 사지는 마세요. 그냥 마표 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쓰는 거니까. 일단 집합의 정의가 뭐죠? 집합 설명해야 돼. 집합의 정의.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집을 합한 거가 아니고요.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집합을 왜 배우냐고 하냐면 그, 그 전에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범주 그러니까 결국에 수학은 어떤 것을 다루느냐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수학은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들만 우리는 수학적으로 다룰 거라는 거고요. 그러지 않은 것들은 수학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쁜 사람들의 모임 서로 구분할 수 없죠. 그치? 이쁜 사람들의 모임. 뭐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라는 거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 정의에 의해서 잘 봐. 집합 A가 있어.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 보이지?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사실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다? 복소수일 수도 있어요. A는 절대로 1, 마이너스 1, 0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원소들은 서로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쌤 답이 2개 나와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 원소들끼리는 서로 구분이 돼야 돼. 같은 것들을 2번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합을 표현을 할 때 1, 1, 2 이런 집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구분할 수 있는 것들만 모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집합 원소의 성질은
원소의 성질은 첫 번째, 중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순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조합의 아이디어를 많이 써요. 컨비네이션. 조합을 원래 따질 때는 컨비네이션 쓰잖아. 중복하지 않은 거. 만약 중복 가능하다면 중복 조합의 아이디어를 쓰겠죠. 순서를 구분하지 않죠. 순서를 구분한다면은 순열의 아이디어를 쓰겠죠. 그래서 집합에서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조합으로 많이 이제 문제를 뒷단원에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애들이 좀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수학하에서 갑자기 본격적인 수학하 수업을 하게 되네요. 집합하고 원소의 관계인데 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자, 요렇게 쓰면은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A는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니까 잘 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합 A가 이렇게 있잖아.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왼쪽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개밖에 못 오는 거야. 1, 2, 3, 3개밖에 못 와요. 나머지 것들이 뭐 연욱이 이렇게 왔어. 나머지 것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는가?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 됐어?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게 돼.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나중에 멱집합이란 말이야. 멱집합. 멱집합 어디 있어? 멱집합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뒤에 나온 멱집합. 어디 갔어? 연습 문제 가야 있나? 멱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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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문제 있었나? 잠시만 멱집합 좀 찾을게요. 시간이 없는데. 요런 거. 자, 이런 거 풀어라고 하잖아. 애들이 멘탈이 터져요. 그러니까 집합 또한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어. 여기 보여요? 이거 보여?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거 나오잖아. 애들 멘탈 터진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가장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소가 몇 개야? 원소의 개수를 파악해. 원소가 4개 있지.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 좌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4개 넣을 수 있지. 이거 4개를 빨리 써. 안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져. 원소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들어가면 다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지. 그럼 여기서 일단 어떻게 되는가? 2번이 정답이라는 게 바로 나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나중에 얘기할게. 이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 자, 원소가 1, 2, 3이야. 자, 그러면 내가 그 속한다 안 속한다 문제를 풀 때는 원소가 3개면 속한다 3개 쓰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어. 알겠지? 이거 원소 4개잖아. 그럼 원소 4개가 속한다라고 쓰고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이해되셨나요? 또 그리고 이제 쭉쭉쭉 설명하고 싶은 거는 조건제시법하고 원소나열법이 있지. 조건제시법은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조건제시법은 조건제시법이죠. 그랬었나? 죄송해요. 아 이런 거 욕심내면 안 되는데. 조건제시법. 그랬었나 눈. 안 할게요. 잘했어요. 자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자 x를 원소로 가진다는 거야. 여기 뒤에는 x에 대한 조건이 나와요. 조건.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은 만족하는 x를 모두 빠짐없이 원소로 가지는 거야. 모두 빠짐없이 원소로 가져. 원소로 가지는 거야. 대신 중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조건 제시법이 나왔어. 자 그러면은 자 잘 봐. 첫 번째. 자 그 집합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게. 유한 집합이잖아. 그러면 나열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무한 집합이면 무한 집합일 때 또 두 개로 나눠. 자 만약에 원소 한 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수직선 그리세요. 알겠지?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순서상으로 나올 수 있잖아. 순서상으로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좌표평면이. 알겠지? 다시 유한집합이다.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무한집합이다. 원소 한 개짜리면 수직선 그려. 원소 두 개짜리야. 그러면은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세요. 이게 끝이야. 그래서 조건제시법이 있으면 조건제시법으로 해석하기 너무 애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을 빨리 뭘로 바꿔라? 뭐 원소 나열법이나 수직선이나 그래프를 그려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언제 그리냐?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언제냐? 세 가지로 설명할게. 벤 다이어그램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은 언제 그리냐? 첫 번째는 원소의 위치를 파악할 때. 원소의 위치 파악할 때. 1이라는 원소가 어디 있지? 2라는 원소가 어디 있지? 이런 거 파악할 때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두 번째는 연산을 집합 나중에 집합 연산이 나오죠.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뭐 여집합, 집합의 연산을 증명하거나 또는 계산할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셔도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원소의 개수를 파악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한다 정도를 알아두시고 벤 다이어그램은 크게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경우에 다 원소 나열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생략할게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런 거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 나오면 봅시다 이거는.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요것만 잠깐만 조금 시간 걸리지 이것만 설명을 하고 갈게. 요것만 설명하고 요거 세 가지로 해석한다. 요거 세 가지로 해석한다. 이거 세 가지로 어떻게 해석해? 첫 번째 A는 B에 포함된다. 두 번째 A의 모든 원소는 B의 원소다. 세 번째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부분집합은 뭐다? 부분집합은 뭐다? 원래 원소로 재구성한 집합이야. 알겠지? 자, 이거를 왜 세 가지로 굳이 구분을 해서 알아두어야 되느냐? 이 셋 다 구분을 해서 알아둬야 돼. 왜냐? 이게 묘하게 맥락이 달라요. 아까 멱집합 봤지? 이거는 몇 번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1, 2, 3번 중에. 2번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싹 지우면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걸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1과 2 모두 A의 원소다. 그러면 여기서 1하고 2가 전부 다 A의 원소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야. 약간 맥락이 약간 다른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집합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해석이 되긴 하는데 잘 안 돼. 이해되지? 그냥 1과 2가 모두 A의 원소다라고 해석해버리면 깔끔하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0과 1과 2가 모두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원소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0하고 1은 원소지만 2는 원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하면 돼요. 이거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막 어설프게 풀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녀석도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 녀석도 밑에 있는 멱집합. 멱집합 애들 진짜 나올 때마다 틀리거든. 그럼 잘 봐. 원소 몇 개야? 이거.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시간 마칠게요. 요거 원소 몇 개야? 4개지. 자, 그럼 이렇게 속한다라고 쓸 수 있는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이 4개 말고는 속한다라고 하시면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야. 1번도 틀린 거고. 3번, 4번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따져주면 돼? 1번하고 5번만 해석하면 되지. 그럼 1번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요 공집합이라는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가? A의 원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공집합은 A 원소 맞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와 3 모두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원소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2하고 3, 2는 원소지만 3이 원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요 기호를 요 3가지 맥락으로 주로 선생님은 해석을 할 거야. 몇 번으로 해석할지는 문제마다 달라요. 집합이 또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뭐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